만약 돈이 항상 당신의 손에서 빠져나간다면 그건 운이 나쁜 게 아닙니다. 당신이 늘 거의 되는 삶을 산다면, 거의 남고 거의 잘 되고 거의 일어날 것 같다면 그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이끄는 보이지 않는 프로그래밍이 존재합니다. 매일 당신 안에서 반복되는 단 하나의 문장이 당신이 얼마나 벌고 얼마나 잃고 얼마나 만져보지도 못하는지를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문장이 존재합니다. 단순한 문장이죠. 그 문장이 어디서 오는지 이해하고 올바른 방식으로 말할 때 판이 바뀝니다. 오늘 당신은 그 문장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 문장이 돈이 당신을 찾아오게 만드는 힘을 갖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미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노력해도 항상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일찍 일어나고 열심히 뛰고 온갖 시도를 하지만 여전히 한 달 말이면 동전을 세고 살아갑니다. 더 나쁜 건? 그들은 주변을 보면 별로 애쓰는 것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 여유롭게 경제적 자유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억울하죠. 하지만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진실은 노력만으로는 부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외부에서 경험하는 것을 결정하는 건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혀있는 이유는 충분히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문장들, 믿음들, 명령들을 반복하며 그것들이 모든 성장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건 이 모든 것이 자동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너무 비싸. 난 이런 사치를 누릴 수 없어. 돈은 나무에서 자라지 않아. 인생에서 모든 걸 가질 순 없어. 무해해 보이는 문장들, 어릴 때부터 들었던 말들, 세상이 반복하는 말들. 하지만 그 각각은 하나의 주파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표현은 단 하나의 메시지를 강화합니다. 나는 없다.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며 그 반복은 하나의 정체성을 만듭니다. 계속 싸우지만 절대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의 정체성. 바로 여기서 결핍이 자리를 잡습니다. 일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정신적인 조건으로 당신의 결정, 행동, 한계를 형성하는 보이지 않는 패턴으로 자리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당신이 돈이 무엇인지 인식하기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이 오늘 느끼는 결핍의 뿌리는 어릴 적에 시작되었을 수 있습니다. 논리적인 것이 아니었고 의식적인 결정도 아니었습니다. 감정적인 것이었죠. 어쩌면 당신은 부모님이 돈 문제로 싸우는 걸 들었을 수도 있고 무언가를 부탁했다가 내가 돈으로 된 줄 알아? 라는 말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 한 달 내내 일해도 여전히 빠듯하게 사는 걸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사이에 당신은 그 모든 것을 진실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릴 적에 어른들이 하는 말은 권위의 무게를 가지고 들립니다. 아버지가 인생은 원래 힘든 거야 라고 말하면 그건 마음속에서 법이 됩니다. 어머니가 돈은 부족하니까 아껴 써야 해 라고 말하면 잠재의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충분하지 않다. 그 결과 수년이 지나고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고 시도를 해도 당신은 여전히 같은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실린 문장은 프로그래밍이 된다는 것을, 그리고 이 프로그래밍은 누군가가 멈추고 인식하고 바꾸기 전까지 계속 작동합니다. 지금도 그 문장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머니의 말도 아버지의 말도 학교 선생님의 말도 아닙니다. 이젠 당신입니다. 당신 안의 목소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난 못해. 그건 나와 상관없어. 돈은 원래 있는 사람한테만 가. 부자는 다 나빠. 좋아하는 걸 하며 살 수는 없어. 그리고 그 말을 반복할 때마다 당신은 그 믿음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강화할 때마다 당신은 점점 더 멀어집니다. 이미 존재하지만 지금의 정체성으로는 닿을 수 없는 풍요로움에서 바로 여기서 전환이 시작됩니다. 당신은 더 많이 벌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박언을 하고 벽에 문구를 붙여놓고 머릿속으로 상상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정체성이 여전히 결핍에 묶여 있다면 그런 것들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믿는 존재를 끌어당깁니다. 이건 마치 구멍난 양동이에 물을 채우려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에너지, 동기, 의도를 쏟아붓지만
그 모든 것은 당신이 품고 있는 믿음이라는 보이지 않는 구멍으로 새어나갑니다. 당신의 마음이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한 나는 충분하지 않아. 이건 나에겐 과분해. 나는 이만한 걸 누릴 자격이 없어. 아무것도 유지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노력 부족이 아니라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번영을 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자신을 찾고 부족하고 더 많은 걸 원한다는 이유로 죄책감을 느끼는 존재라고 여기고 있다면 당신의 에너지 자체가 돈이 머무는 것을 막게 됩니다. 당신 삶의 모든 것은 당신이 머무는 상태의 반영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는 수년간 쌓아온 정체성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생각해보세요. 억만장자가 투자할 때 머뭇거리는 걸 본 적 있나요? 진정으로 풍요로운 사람이 돈 이야기를 피하고 변명하고 움츠러드는 걸 본 적 있나요? 왜일까요? 그들은 단지 계좌에 돈이 많은 게 아닙니다. 그들은 풍요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이렇게 봅니다.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누릴 자격이 있다. 나는 불을 끌어오고 불릴 줄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기회가 계속 오는 겁니다. 당신은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전략을 배웠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여전히 자신을 갖기 위해 싸우고 있는 사람으로 인식한다면 당신은 그 싸움을 계속해서 반영하는 현실만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항상 당신이 자신을 누구로 믿고 있는지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동을 바꾸기 전에 정체성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먼저 내면에서 누구인지를 바꿔야 합니다. 그 다음에야 외부 세계가 달라집니다. 당신은 인생이라는 복권에 당첨되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내면이 먼저 변화하고 그 후에 운이 창조됩니다. 당신은 당첨된 복권을 받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선택한 정체성으로 그 복권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이 바뀌면 모든 것이 함께 바뀝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떠오르죠. 그 정체성은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결핍의 프로그래밍에서 벗어나 부의 의식을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을까? 이루려는 존재에서 이미 된 존재로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 바로 여기서 진짜 열쇠가 등장합니다. 그건 아주 단순한 것 속에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단 하나의 문장. 하지만 아무 문장이 아닙니다. 올바른 상태에서 말해졌을 때 비로소 힘을 가지는 문장입니다. 감정을 담아 살아낸다면 당신 주변의 세계가 재구성될 수 있는 힘을 가진 문장입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온 건 당신 안에 어떤 부분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것이 존재한다는 걸, 더 많은 자유, 더 많은 평온, 더 많은 풍요,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그 풍요는 이미 존재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단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에 접근하지 못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방향을 잘못 보고 있기 때문이죠. 내면을 바꾸기 전에 외부를 바꾸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지금 단 하나의 문장이 이 게임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다고 말한다면 간단한 문장, 짧지만 당신이 원하는 것과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순간 사이의 시간을 무너뜨릴 만큼 강력한 문장, 과장이 아닙니다. 미신도 아닙니다. 이것은 법칙입니다. 네빌 고다드, 의식적 실현의 대가는 이것을 끝에서 말하기라고 불렀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당신이 무언가를 원한다고 말하는 대신 마치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 당신은 요청하지 않습니다. 선언합니다. 당신은 애원하지 않습니다. 확신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중요한 디테일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이 내면에서 여전히 결핍의 진동을 느끼고 있다면 아무리 문장을 반복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감정이 말과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존재감을 담아 말해야 합니다. 내면의 권위로 말해야 합니다. 이미 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의 확신으로 말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부자다, 나는 돈이 있다 같은 문장을 듣고 의미도 모른 채 앵무새처럼 따라합니다. 하지만 가슴 안에는 여전히 의심이 있고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결핍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것도. 왜냐하면 우주는 당신이 말로 내뱉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온몸으로 진동시키는 에너지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바꾸는 그 문장은 마법의 버튼이 아닙니다. 그건 요령도 트릭도 아닙니다. 그건 거울입니다. 당신이 내면의 진인 상태를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그 문장을 진심으로, 감정으로, 확신으로 말할 때 현실의 장창이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원함을 따르지 않고 정체성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제 곧 그 문장을 알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문장의 힘은 단어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 말을 하면서 느끼는 감정, 그 말이 태어나는 내면의 위치에 있습니다. 이건 마치 열쇠와도 같습니다. 열쇠만으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올바른 자물쇠에 정확한 각도로 맞춰 돌리면 예전에는 영원히 잠겨 있는 것처럼 느껴졌던 문이 열립니다. 그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하고 직설적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감정과 함께, 올바른 이미지와 함께, 올바른 의도로 사용된다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을 드러내기 전에 작은 초대를 하고 싶습니다. 만약 지금 이 글이 당신의 마음 깊은 곳을 울리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아직 이 채널에 구독하지 않았다면 지금 하세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서. 왜냐하면 이건 당신의 재프로그래밍의 시작일 뿐이니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당신 하루 중 가장 강력한 순간, 잠들기 직전의 시간, 그 찰나를 어떻게 사용해 당신의 현실을 내면에서 바깥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지를 보여줄 겁니다. 네빌은 이 시간을 창조의 지점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해하는 순간 모든 것이 가속화됩니다. 그러니 지금 구독하고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왜 단어가 현실을 바꾸는 걸까요? 왜냐하면 단어는 명령어이기 때문입니다. 소리로 위장된 명령입니다. 당신이 말을 배우기 시작한 순간부터 당신은 끊임없이 코드를 발산해왔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코드는 진동과 메시지, 에너지 서명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단어 자체에만 반응하지 않습니다. 단어와 함께 따라오는 감정에 반응합니다. 당신은 괜찮아 라는 말을 1000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에서 여전히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당신의 몸이 듣는 건 두려움이고 우주가 반응하는 것도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네빌은 말했습니다. 감정 없는 말은 단지 소음일 뿐이라고. 하지만 어떤 문장이 상상으로, 즉 당신이 살고 싶은 삶의 내면 이미지로 가득 차 있다면 그 말은 창조가 됩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논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는 감각을 이해합니다. 지금 눈을 감고 10만 헤알짜리 수표를 들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웃고 있고 전율하고 있고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그 순간 당신의 몸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뇌는 현실과 강렬하게 상상한 것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당신이 곧 알게 될 그 문장은 일종의 접속 코드와 같습니다. 하지만 그 코드를 진짜로 작동시키는 것은 당신이 그 말을 할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 문장을 선언할 때 당신이 내면으로 보는 이미지입니다. 그 문장이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당신의 상태를 선언하는 말이 될 때 비로소 작동합니다. 현실을 거울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거울은 당신이 보고 싶은 걸 보여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되고 있는 존재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내뱉는 모든 말은 우주에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다. 이것이 내가 가진 것이다. 이것이 내가 창조하는 것이다. 그러니 영혼 없는 반복은 아무 변화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존재감을 담아 진심으로 감정을 실어 말한 단 하나의 문장은 산을 움직입니다. 당신은 세상을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 안의 상태만 설득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날 때 당신이 진짜로 믿고 느끼고 진동할 때 현실의 장이 반응합니다. 모든 것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정확한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정확한 사람들이 당신과 마주하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바깥 세상은 단지 당신이 마음으로 진실이라 여기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문장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세요. 왜냐하면 다음 순간 당신은 그 문장을 알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그 문장을 감정으로 말하는 순간 모든 것이 이전과 같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문장은 간단합니다. 너무 간단해서 이성적인 마음은 믿기 어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단순함 덕분에 이 문장은 논리의 저항을 건너뛰고
당신 존재의 가장 강력한 부분, 잠재의식에 도달합니다. 그 문장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것을 가지고 있다. 이 네 단어는 시간, 욕망, 현실에 대한 당신의 인식을 완전히 다시 프로그램할 수 있는 코드를 담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것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할 때 당신 안에서 어떤 깊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이것이 네빌 고다드가 가르쳤던 핵심입니다. 결과를 미리 취하는 것, 끝에서 말하는 것, 더 이상 구하지 않고 이미 가진 사람처럼 존재하는 것. 잘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나는 가질 거야 라고 말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당신은 시련을 미래에 위치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잠재의식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아직 없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과 분리되어 있다. 그리고 잠재의식은 매우 충실합니다. 그래서 당신을 계속해서 그 상태, 결핍과 분리의 상태에 머물게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나는 지금 이것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시간을 무너뜨립니다. 당신은 욕망과 시련 사이의 간격을 없애버립니다. 당신은 망설임 없이 선언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미 내 것이다. 그리고 이 선언이 하나의 장창안을 만듭니다. 자기장을 형성하는 상태, 당신이 살고 싶은 현실과 진동이 일치된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이 문장은 네빌 고다드가 말한 실현된 욕망의 감정을 활성화시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찾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미 찾은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 진짜 비밀이 있습니다. 우주는 당신의 찾음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주는 당신의 진동 상태에 반응합니다. 당신이 이미 가진 사람처럼 진동할 때 당신은 그 현실이 이미 존재하는 차원과 공명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은 이미 어딘가 어떤 의식의 레벨에서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풍요는 이미 현현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건 단 하나. 당신이 거기에 정렬되는 것, 그리고 이 문장은 바로 그 정렬의 지점입니다. 이 문장은 당신을 지금 이 순간에 고정시켜 줍니다. 당신을 올바른 상태에, 올바른 주파수에 맞추는 앵커입니다. 이 문장은 욕망이 아닙니다. 이 문장은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존재감 있게 감정을 담아 진심으로 말할 때 당신의 내면 코드는 다시 쓰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당신에게 아주 단순하지만 엄청난 힘을 가진 행동 하나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나는 지금 이것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적지 마세요. 의도를 담아 적으세요. 명확하게. 시험 삼아가 아니라 확신하며 당신이 글로 쓸 때 당신은 그것을 고정시킵니다. 당신이 나눌 때 그것은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이 그것을 읽을 때 그 진동은 확산됩니다. 각각의 선언은 집단의식의 장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장은 당신이 더 이상 결핍이 아닌 풍요에서 살아가기로 한 내면의 결정을 강화해줍니다. 이제 당신이 단어의 힘을 이해했다면 우리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문장 자체보다 더 강력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바로 그 문장 뒤에 있는 감정입니다. 단어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감정은 그 도구를 작동시키는 전기 에너지입니다. 당신은 하루에 1000번 나는 지금 이것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두려움, 의심, 불안이 가득하다면 아무 일도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현실을 형성하는 건 단순히 말이 아니라 그 말을 하면서 당신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느낌은 선언의 생명을 부여합니다. 느낌이 있어야 잠재의식이 그 말을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느낌이 있어야 하나의 선언이 창조로 변합니다. 지금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컴퓨터 앞에 앉아 은행 계좌에 접속합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입금이 보입니다. 당신이 상상도 못했던 금액, 모든 걸 해결해주는 돈덕 빚을 없애고 숨을 쉴 수 있게 해주고 당신의 한 달을 완전히 바꾸는 금액입니다. 이제 그 느낌을 느껴보세요. 안도감, 기쁨, 놀라움, 감사.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느껴지나요? 숨이 달라지고 어깨가 풀어지고 진짜 감정이 가슴 깊이 올라옵니다. 이 진짜 감정의 순간 기계처럼 반복한 1000개의 확언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당신의 몸은 믿습니다. 그리고 몸이 믿을 때 잠재의식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잠재의식이 기록할 때 그는 창조합니다. 그래서 네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봇처럼 반복하는 건 의미 없다. 비밀은 반복이 아니라 상상의 감정 강도에 있다.
당신이 느끼는 것은 현실의 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물질을 재배열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당신의 새로운 상태에 공명하는 상황, 사람, 기회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나는 지금 이것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할 땐 입으로만 말하지 마세요. 몸으로 말하세요. 마음으로 말하세요. 가슴으로 말하세요. 보세요. 느끼세요. 살아보세요. 소유의 자유를 느끼세요. 안전함 속의 평화를 느끼세요. 이미 받은 사람의 감사를 느끼세요. 그리고 그 감정이 진짜가 되는 순간 우주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주는 반드시 응답합니다. 항상 응답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이 문장은 당신의 현실을 다시 프로그램합니다. 이것은 외부에서 오는 마법이 아닙니다. 이 문장은 이미 당신 안에 존재하는 것을 깨우는 거울입니다. 당신이 깊이 느낄 때 당신은 더 이상 구하지 않고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내면에서 받게 되면 외부 세계도 금세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가진 사람처럼 사는 것, 은긍정적인 말을 반복하거나 예쁜 비전 보드를 만드는 것을 넘어서 진짜로 번영하는 사람의 정체성을 입는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이미 존재한다고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의 세계에서는 당신은 원하는 것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되는 것을 끌어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 그 사람은 어떻게 걷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떤 기분일까요? 차이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차이는 디테일에 있습니다.